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시계열 강좌의 시작 부분인 시계열 표현, 타임 시리즈 레프리젠테이션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계열 문제가 앞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차원이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또 크기가 굉장히 큰 빅데이터 부류에 속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석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제 짚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시계열을 표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시계열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예정인데요. 우선 시계열이라는 것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주식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숫자 값의 나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즉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관측된 데이터 값을 일단은 시계열 값이라고 하고, 이러한 값들은 전부 실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어떠한 예측, 미래 예측을 할 수도 있고 또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이는 종목, 현재 제가 찾고자 하는 종목들이 이런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 도대체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가? 즉, 이와 같은 종목들을 비교를 해서 이 시계열의 유사도가 높은 종목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유사도를 찾는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어떠한 패턴을 보였을 때 주식이 이후에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는 일종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분석이 진행이 될 겁니다. 결국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두 종목 간에 어떠한 식으로 비교가 진행이 될 것이며, 이러한 유사한 종목을 찾으려는 최종적인 목표는 특정 패턴이 주식 시계열 사이에서 관측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그로써 미래에 어떠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 제작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주식 데이터 간의, 즉 다른 종목 혹은 다른 지수 간의 비교를 통해서 유사한 패턴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이 유사한 패턴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목 사이에 시계열 비교가 필요가 한데, 이 시계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데이터가 크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비교를 하기에는 굉장히 큰 코스트가 발생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전체 시계열 중에서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특정한 부분이 어디에서 관측이 되는가? 즉, 전체와 전체를 비교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부분과 전체를 비교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에는 비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이러한 비교를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데이터를 표현을 할까? 그것이 이제 시계열 표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계열 표현은 타임 시리즈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도 하면서 시계열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이는 원본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차원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일에 대한 데이터, 즉 첫째 날에는 5, 그 다음 날은 7, 그 다음에 5, 6, 9 이런 식으로 가격의 변화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시계열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흔히 관측하는 이러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직선 그래프로서 표현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와 또 유사한 다른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값을 비교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일 텐데,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5개의 값을 비교해야 되는 연산의 횟수가 결정이 됩니다. 결국에는 5차원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 시계열 데이터는 이 시간, 한 시간 타임에 대한, 즉 이게 1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는데, 이 하나의 시간에 대한 값을 한 차원으로 봐서, 예를 들면 1별 데이터 중에 5일에 대한 데이터는 5차원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열흘 정도의 값이라고 하면 10차원이 되는 거고요. 1년 정도가 대략 250일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즉 1년 데이터씩 비교를 하면 결국 250차원의 데이터 비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차원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1분 데이터나 초당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해도 1시간에 이미 3600개의 차원이 발생을 하겠죠. 따라서 이런 차원 있는 그대로를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한 오히려 모든 차원 간의 비교를 통해서 유사한 종목을 찾을 때 이러한 데이터를 노이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노이즈에 의해서 유사한 종목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의 주 목적은 우선 차원을 축소를 하기 위해서 타임 시리즈, 즉 시계열을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어떠한 기존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데이터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왼쪽에 있는 노이즈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노이즈가 제거된 어떤 특정한 패턴을 보이는 데이터로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계열을, 즉 타임 시리즈 레프리젠테이션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시계열은 기본적으로 고차원 데이터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서 시계열 자체를 그대로 적용되는 알고리즘을 정의하는 것은 계산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즉 2500일에 대한 데이터를 일일이 하나하나 비교했을 때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오히려 이런 노이즈 때문에 오차가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레프리젠테이션, 즉 데이터 표현은 일단 간결하고 낮은 차원의 시계열 데이터를 본질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차원을 축소를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고, 데이터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을 할 때 효율적이겠죠. 또한 연산 속도, 즉 비교를 할 때, 두 종목을 비교할 때 전체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보다 표현된, 즉 축소된 데이터 간의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빠른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패턴이 보이는 종목, 즉 2000개의 종목 중에 이러한 패턴이 보이는 부분이 어떠한 종목에서 관측이 되는가를 찾을 때 이 2000개의 종목을 다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연산 속도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산 속도를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이즈 제거 등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 레프리젠테이션 방법 중에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이미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부터 각각 많이 유명하게 잘 사용되어 있는, 즉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들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실제로 주식 데이터를 축소하고 또 표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크게 이제 피스와이즈 리니어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즉 이러한 시계열을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선으로서 연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하나가 아니고 이 선을 연결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연결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크게 피스와이즈, 즉 피스와이즈라는 건 조각별 선형 표현이라고 해서 조각을 내서 선형을 표현하는데 가장 쉬운 알고리즘이 샘플링 기법이 있고, 또 PAA, APCA 등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들, 예를 들어서 주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즉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인지적으로 중요한 점들이 존재할 텐데, 이러한 중요한 점들만
추출해서 그 점의 연결을 보여주는 방식이 Perceptually Important Point, 즉 PIPs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주식 데이터 중에 중요한 점만을 추출해서 표현하는 방법, 이러한 알고리즘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한 이렇게 이러한 주식 데이터가 있을 때 지역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찾아내는 메이저 미니마 앤 맥시마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어떠한 지역에서 가장 큰 점과 가장 작은 점을 추출해내는 방법. 이 밖에도 심볼릭 매핑, 즉 삭스라고 불리는 알고리즘도 존재하며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알고리즘들이 존재를 하는데 각각 기회가 된다면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또 알고리즘의 개념은 어떻게 진행이 되며 이것을 실제로 주식 데이터에 적용해서 어떻게 코드로서 작성할 수 있는가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PLR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중요한 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PLR, 즉 조각을 내는 방법과 또 평균을 내는 방법인 PAA, 또 어떤 캐릭터로서 변환을 해서 특징을 찾아내는 방법과 또 기울기의 변화에 따라서 몇 가지 변경점을, 즉 어떤 이런 기울기를 이용해서 조각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시계열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간단한 예를 들자면 기존의 시계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러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총 60일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라면은 이 각각 60개의 점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겠죠? 각각은 60개의 어떤 숫자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이게 첫 번째 관측에 대한 데이터와 마지막 관측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해서 다른 데이터와 비교를 할 경우에는 또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할 경우에는 굉장히 연산이나 저장의 효율성이 좋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일단은 즉 차원 축소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나눠서 그 선에 연결되는 점들만을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왼쪽에 실제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경우 이처럼 오른쪽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접근이니만큼 역시 다양한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점들을 다 제거가 되고 사실상 이 왼쪽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로서 표현이 된다면 어느 정도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포인트들이 다 제거가 되고 있죠. 물론 간단한 방법이니만큼 구현을 할 때 굉장히 쉬운 반면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즉 샘플링을 할 경우에는 데이터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다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샘플링 기법 같은 경우에는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PLR, 즉 피스와이즈를 조각을 내서 연결하는 기법을 소개할 때는 쉬운 예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샘플링이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샘플링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령 원래 원본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생긴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도 마치 이 기존의 이런 데이터와 이 다른 데이터가 동일한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피스와이즈, 즉 조각을 낸 부분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이 점들만 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데이터가 동일하게 관측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또 쉬운 방법이 PAA가 있습니다. 이 PAA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일한 크기로 조각을 내지만 이 조각에 연결되는 점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각과 조각 사이에 있는 점들의 평균을 이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평균들 사이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는 것이 PAA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있는 샘플링과 PAA는 다소 다른 형태로 표현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PAA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만약에 7포인트로 연결할 경우에, 즉 7개의 점만 추출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만약에 9개의 데이터로 표현을 할 경우에는 이 7개로 표현했을 때보다는 살짝 다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결국에는 PAA를 사용할 때는 몇 개의 점으로 표현을 할 건가, 즉 기존의 데이터가 만약에 251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7일, 즉 7차원으로 줄일 건가 9차원으로 줄일 건가도 사용자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 하나의 파라미터가 됩니다. 7차원으로 줄이든 9차원으로 줄이든 데이터가 축소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원본 데이터가 표현되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몇 차원으로 줄일지도 하나의 중요한 파라미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PAA와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타임 시리즈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들 먼저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보고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또 중요한 점, 인지적으로 중요한 점들을 추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AA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각 시간에 대한 어떠한 특정 타임으로 이러한 시그널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즉 0에서 20일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의 시그널, 이 시그널 곱하기 크기가 되겠죠. 이러한 시그널이 이 정도 크기가 되고 또 이 시그널이 이 부분에선 이만큼 표현이 되고, 즉 시간에 따른 어떠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PAA와 샘플링을 우선 샘플링을 먼저 구현을 해보고 또 PAA를 샘플링과 PAA를 둘 다 구현을 해보고 나서 둘 간의 비교를 통해서 샘플링의 단점을 PAA가 극복을 했고 또한 PAA의 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본 후에 이러한 PAA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